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방법.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그죠? 그래서 어글로를 끌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한 푼도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살고 있는 A라는 주택을 팔았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B주택에 대해서는 그게 8년 기한이 있으니까 6년 남았으니까 6년 뒤에 팔면 되겠죠, 그죠? 양도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 이제 한 채를 가지고 제가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할 예정인데 지금은 뭐 5억 천에 샀지만 그게 6억 5천 정도 됐으니까 1억 천이 어쨌든 올랐습니다. 1억 천만 원? 아니다, 1억 4천만 원이 오른 거죠. 요 몇 달 사이에. 자, 1억 천 투자를 했는데 1억 4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뭐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 마지막 그게 이제 9억이 안 될 테니까 사실 지금 가입해도 되긴 해요. 그게 9억 이하의 가격이니까 만 55세 이하면 되거든요. 제 나이가 충분히 넘었으니까 지금 가입해도 되는데 지금 뭐 다른 수익이 있으니까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만 65세 이상에서 그때부터 가입하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양도세를 안 내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이제 9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양도 차액이 5억 천에서 9억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9억짜리에서 3억을 내면 6억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3억을 국가에 내야 되니까. 그러면 내 자산이 9억에서 6억으로 쫙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9억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부부 둘 중에 한 명이 죽어도 나머지 한 명이 둘 다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복지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살면서 양도소득세 한 푼도 안 내고 그 9억의 아파트 가격 가치를 내가 다 타먹고 죽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죠? 한 푼도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니까. 그 9억의 주택 가격에 해당되는 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뭐 거의 요즘 100세 시대 맞아요. 지금 60 넘으신 분들은 다 100세까지 살 거야,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술 좋아하고 커피 좋아해서 가입,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주택연금을 가입해야 되냐면, 그리고 그 가입 조건은 일단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부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만 55세가 넘어야 됩니다. 만 55세가 넘었는데 가난하다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자 혹은 배우자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 뭐, 금방 국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9억 이상이면 부자라고 생각돼서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라도 모두 합한 주택 소유 그 금액이 9억 이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두 주택인데 만약에 그 가격이 합해서 9억이 넘으면 한 주택을 3년 이내 팔면 됩니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로 연금을 수령받으면서 그 해당 주택에 죽을 때까지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혜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 주택에서는 평생 내가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팔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총액보다 주택 그 처분 금액이 만약에 큰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사망한다 해도 그 자녀금을 자녀에게 상속합니다. 다만 그 반대로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 그동안 부부들한테 연금으로 지급했던 그 총액보다 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얼마 안 돼. 그래도 자녀가 그 차액을 갚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살면서
연금 수령액의 어떤 절대 금액은 같아도 상대적인 가치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 55세가 넘었고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쪼들린다 그러면 연금주택에 가입해서 내 주택이 이 아파트가 내가 죽을 때까지 양도소득세 내지 않고 모두 다 타먹을 수 있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두면 자식들 분란만 일어납니다. 빨리빨리 가입해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여유 있게 국민연금과 더불어 연금 타서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양도소득세 내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사무실 앞쪽에 그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뉴스를 잠깐 접했는데 참 심란한 생각에 나와서 노인 빈곤율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 1위라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폐지를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면 정말 비참한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노인 빈곤 1위에서 벗어날 것이냐. 일단 저는 자녀들의 어떤 사교육비나 아니면 자녀들의 혼수라든가 결혼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너무 막대한 지출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겨우 평생 정말 노예처럼 일만 해서 겨우 아파트 한 채 장만했는데 이걸 줄여서 나중에는 정말 학구방만한 그런 아파트에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노인 빈곤율의 1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대학까지 교육을 시켰으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던 만약 집에서 같이 살면 적정 금액의 생활비도 하숙비인 거죠. 성인 되면 대학을 졸업하면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이 생활비를 내면서 집에 빌부터 살아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직장도 다녀야겠죠. 하다못해 알바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 왜 자본주의인지 아십니까? 자본소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본소득이라는 건 그럼 뭐냐?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만 열심히 다녀서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계속 노예처럼 정말 야근하면서 영끌해서 겨우 잘리지 않기 위해서 그 정년퇴직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 회사원 입장에서는 썩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으로 정년퇴직 때까지 별 걱정 없이 회사에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있는데, 그 얘기는 곧 노예처럼 잔업하면서 야근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살겠다는 거죠. 회사에서 월급을 주니까. 그러면 내 시간, 내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게 다 엉망이 된단 말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회사에 그것도 정년 때까지 다녔다가 정년이 딱 끝나고 나면 난 진짜 외톨이가 되는 거야. 가족으로부터. 난 일벌레로 살았으니까 아들, 딸이 좋아하겠습니까? 부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도 왕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일벌레로 살았으니까, 월급 타다 준 기계로 살았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확보할수록 좋습니다. 자,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계 노인 빈곤율 1위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대 아파트를 줄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37평, 32평 아파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60세가 됐다, 정년퇴직이 됐다 그러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고리만큼 나오지만 그걸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두 부부가 둘 중 하나가 먼저 사별하게 되더라도 나머지 한 부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오래 살아서 그 주택연금보다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국가에서 대줘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오래 살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가입하고 난 뒤에 정말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살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주택연금을 탈 수 있으면 그나마 행복한 노후,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저녁이 있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파트 한 채도 없다, 무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연금 가입할 수도 없고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데 그 지원해주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우리 후세대들은 각자 독자적으로 각자 도생이니까 정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게, 우리처럼 부모 세대에게 뭐 용돈을 드려야 된다던가 이런 마인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각자 독립해서 살면 그게 다행인 겁니다. 우리한테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살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행인 거죠. 자, 이거서 주택연금은 꼭, 국민연금도 만약에 여러분이 중간 정산을 받아서 퇴직했던 지금이라도 다시 뭐 수천만 원 다시 넣으면 다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꼭 살려놓고 각자 국민연금을 쓰면 좋습니다. 요즘은 전업주부도 다 가입이 되니까 부인 앞으로도 나중에 뭐 지금 황혼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이혼율보다 60세 이상 황혼 이혼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나중엔 싱글로 혼자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 국민연금을 따로 독자적으로 들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1위라니까 폐지 죽지 않고 정말 멀쩡하게 살려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주택연금 꼭 가입해서 죽을 때까지 지원을 받아서 주택연금을 받아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파트 절대 줄이지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팔아서도 안 됩니다. 연금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팔아서 그걸 연금으로 돌리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늙어서 죽을 때까지 주택연금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